하와이 인근에서 림팩 2022, 지난 17일부터 시작됐다.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림팩 훈련에는 10개국에서 22척의 해군 함정이 참가한다. 림팩 훈련은 미국 주도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매년 진행하는 해군 훈련이다. 당초 30개국에서 50여 척이 모일 것으로 계획됐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규모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이번 림팩 2020에서 눈에 띄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필리핀이 훈련에 파견한 유일한 해군 함정 호세리잘은 플랫폼과 전투체계를 한국 업체가 만들었다. 지난달 10일 공식 취역한 호세리잘의 첫 번째 임무가 필리핀 해군의 얼굴로서 림팩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다. 호세리잘은 필리핀 해군이 도입한 첫 번째 미사일 호위함이다. 필리핀의 호세리잘 도입 과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한국이 만든 군함이 넘버원이다. 림팩 훈련에 파견해서 필리핀 해군을 대표하는 데 손색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게 만든 호세리잘의 선체를 세계 1위 조선 강국에서 건조했다는 것보다 더 주목되는 게 바로 전투체계도 한국산이라는 것이다. 전투체계는 사람으로 따지면 정신활동에 해당된다. 선박을 잘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투함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전투체계는 아직 방위 산업 선진국과 격차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 해군의 7,600톤급 구축함 선체를 한국 회사가 직접 건조하지만 전투체계는 미국의 것을 수입해 탑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일단 호세리잘이 2,600톤급으로 크기는 작지만 전투체계가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한국 방위 산업계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도전에 성공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필리핀은 호세리잘급의 이번함 안토니오 루나도 올해 말부터 운용할 예정이다. 안토니오 루나는 지난해 11월 9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가졌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영유권 분쟁 당사국 중 하나인 필리핀도 언제 어디서 긴급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 처지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일 중국 해안경비대가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어로 장비를 불법적으로 압수한 것에 대해 중국에 공식 항의했다.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에 항의하는 문서를 보내 지난 5월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어민들이 설치한 어류군집 장치를 압수한 것을 비난했다. 필리핀 외교부는 또 항의 문서에서 서필리핀 해에서 정기적으로 해양 순찰을 하는 필리핀 항공기를 향해 중국 측이 계속 레이더 전파를 쏘는 데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중국은 필리핀에서 약 230km 떨어진 스카보러 암초를 강제로 점거한 바 있다. 스카보러 암초를 두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7월 판결에서 중국, 필리핀, 베트남 어민의 전통적인 어장이라며 어느 쪽에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 측이 실력 행사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고 필리핀도 해군과 공군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을 운용하고 있고 호세리잘급은 앞으로 필리핀 해군의 주력 함정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필리핀이 한국산 무기를 사용한 것은 매우 오래됐다. 6.25 전쟁에서 필리핀 군인 사상자가 약 400명 나왔던 희생을 치렀던 것에서 시작해 양국 군사관계는 매우 긴밀했다. 한국군은 1993년 소형 고속정을 1995년에는 FOA 전투기 3대를 필리핀에 양도했다. 이밖에 한국군이 사용하던 잠수리급 함정과 훈련기 T-41도 필리핀군으로 넘어갔다. 2017년부터는 한국 대군의 초계함 충주함이 필리핀 해군의 CONRADO 입으로 이름을 바꾸고 남중국 해에서 활동 중이다. 한국과 필리핀이 무기체계 양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식 무기 거래에서도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정권은 대미 자주 외교를 강조하면서도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신경 쓰고 있다. 미중이 냉전 수준의 충돌을 빚고 있는 와중에 필리핀은 서태평양의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한국은 같은 처지에 놓인 필리핀에 향후 수십 년을 사용할 무기 체계를 수출해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할 기반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가능한 한 많은 우방국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도 한국의 방위 산업 역량이 더욱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과 군사 협력 관계가 굳건해진다면 2020년 림팩 훈련이 양국 협력을 상징하는 한 장면이 될 것이다. 이 잠수함 도입 추진 필리핀 국방장관 한국, 러시아 거론.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필리핀의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이 한국과 러시아를 거론했다고 일간 마닐라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로렌자나 장관은 전날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5에서 8년 걸리기 때문에 당장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렌자나 장관은 이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이웃 나라는 잠수함을 갖고 있는데 우리만 없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최근 우리나라 기동헬기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12대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로 중해상민병 격퇴에 나선 필리핀. 3월 28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정사 군도 분쟁 수역인 휘트선 암초 상공의 전투기 편대가 나타났다. 전투기들은 빠른 속도로 초저공 비행해 인근의 정박한 어선 위를 스쳐 지나갔다. 무장한 전투기가 민간인 머리 위를 스치듯 비행하는 것 자체가 큰 위협이다. 만약 민간 선박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전투기 조종사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기지로 복귀한 조종사들은 징계는커녕 국방장관의 격려와 칭찬을 받고 다음 출격을 준비했다. 필리핀 공군 제7전술 전투비행대의 일이다. 전투기들이 첫 출격을 마치고 복귀하자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즉각 성명을 냈다. 필리핀 주권 수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들은 즉각 퇴거해야 한다. 필리핀은 어민과 자원을 보호하고자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어선 암초는 국제법상 영토가 아닌 해저 지형이지만 필리핀과 중국, 베트남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지리적으로 보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돼 필리핀 영토와 가장 가깝다.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300km, 베트남 해안에서 650km, 중국 하이난다오 해안에선 1100km 떨어져 있다. 휘트선 암초에는 2월부터 중국 어선 250여 척이 떼를 지어 정박해 있다. 삼국지 적벽 대전 송년환계처럼 어선과 어선을 이어 거대한 방벽을 이뤘다. 조업을 위해 해역을 찾은 필리핀 어선은 물론 필리핀 해양경찰의 단속도 물리치고 있다. 중국이 다른 남중국해 분쟁 수역을 차지할 때 쓴 회색지대 전술이다. 해군, 해양경찰 같은 공권력 대신 국제법상 완전한 민간인을 내세워 해역을 점유하는 방식이다. 중국 당국은 휘트선 암초에 있는 어선이 순수 민간 어선이라고 주장하지만 거짓일 개연성이 높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3월 29일자 특집 기사를 통해 휘트선 암초에 몰려든 중국 어선의 실체를 추적했다.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해당 어선들은 대산시범정업발전유한공사라는 업체 소속으로 최근 2개월간 단 한 차례도 조업하지 않은 위장 어선이다. 현재 휘트선, 암초 중국 선단의 지휘부 역할을 하는 대형 트롤어선 7척이 2017년 동시다발적으로 진수됐다.
진수식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정찰기는 이들 선박에서 군복을 입은 인민해방군 병력을 발견했다. 이를 근거로 필리핀 측은 휙투선 암초에 있는 어선이 중국 해군의 통제를 따르는 해상민병이라고 봤다. 해상민병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산하 준군사 조직이다. 법적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군의 통제와 군사 훈련을 받고 있고 무장까지 갖췄다.